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는 저는 이 정도 하락은 네. 뭐 귀엽죠, 뭐. 우리가 막 2%, 3% 하락을 경험을 해서 네. 뭐 금요일에 올랐으니까 뭐 이 정도 이제 쉬어갈 수 있다. 마음이 열을 되찾으시죠. 근데 그 배경이 네. 애플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구나.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사실. 뭐 불안하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소리고, 그쵸. 그 구글도 그리고 아마존도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딴 데보다 한 2달 정도 늦게 얘기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 무슨 일이냐 보시면 이제 그림 한번 바로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어제부터 해갖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딱 보시면 요 시점, 요 시점이 그쵸. 이제 마이너스로 나는 것들이 미국 시간으로 보면 1시 반, 2시 요 언저리거든요. 또 쑥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 전에 보면 상당히 오늘 시장이 1% 이상 좋았어요.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거 이틀 연속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쉽지 않았죠. 말씀하셨던 대로 애플이 고용이라든가 투자에 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소식 역시 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빨대가 있는 블룸버그가 또 실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네. 어떤 화면인지 제가 직접 원문을 보여드리겠고요. 네. 여하튼 3대 지수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번에도 블룸버그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써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얘기하지만 내부자다 얘기를 했고요. 내부자에서 소식을 했고 또 취재 보호해줘야죠. 네, 제일 뒤에 보면 역시 애플에서도 자기네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거절했다. 그런 문장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애플이요 2023년에 고용이라든가 특정 분야인데 특정 분야 팀의 투자를 축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에서 내부자 소식 등을 이어서 얘기한 거 되겠고요. 그거는 신규 고용을 좀 안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일자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메꿔놔야 되는데 그 메꾸는 것을 충원을 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돌리는 거죠. 딴 부서로 옮기고. 월모브랑 비슷하네요. 장 부사장님의 자리가 충원이 되지 않는. 저희도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애플인가요? 애플라인하고 비슷한. 네, 애플스러운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근데 그 장원수 보사는 언니가 또 충원이 될 텐데 네. 지금 여기는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그쵸. 얘기죠 지금. 그리고 미충원 등의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썸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기사에 보면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썸팀스라는 건데 썸팀스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요 뉴스만 보신 분 계시겠고요. 요 기사만. 저는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 블룸버그 TV에 막 들어가거든요. 블룸버그 TV에서도 딱 얘기는 안 하는데 공교롭게도 배경 영상을 뭐를 보여주냐면 AR, VR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안경이요. 그런 기기가 많이 든 올해 내년 나온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의 오큘러스 같은 거죠. 그럼 많이 얘기하고. 근데 그거랑 애플의 자동차기 그리고 화면 이게 가상의 화면 이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 부분의 팀에 그게 아니냐라는 거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추정할 뿐이죠. 그럼 미래산업 관련해서의 충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유추해 볼 수 없는데 있다?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AR, VR 기기. 근데 그것도 애플 게 아니라 네. 그
팀 쿡의 그런 연설하는 영상 그리고 자료 화면 오큘러스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고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네. 다시 말씀드린 모든 분야가 아니라 특정 분야들이라고 some teams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네. 주가는 2% 떨어졌고 이게 바로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애플 이야기로 시장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자 이 가운데 우리가 또 지금까지의 흐름을 쭉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게 오늘 이제 그 한 두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 11개 섹터가 있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이제요. 연초 대비에 보면 에너지만 지금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한때 50%까지 올라갔던 것이 24%죠.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 해주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로 보면 마이너스 5.8%였고요. 요 순서대는 요 연초 대비 순서입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스가 한 30% 넘나들었다가 30% 안짝으로 들어가 있고요. IT가 24%인데 정확히 보면 6월 3주차부터고요. 요 그림은 월초 대비입니다. 7월 초 위에 보면 요 제일 왼쪽에 두 개뿐만 아니라 약간의 산업재나 이런 것들 소재가 약간 마이너스 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 거는 오른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개인 투자가 있는 것들은 5.5%, 2%, 4% 정도 플러스 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초 대비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성장과 가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문남중 의원도 이제 성장주에 상대적으로 랠리가 가능하다 얘기를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마갓을 봐라. 그런 거 하셨는 거로 저도 네. 알고 있는데 저 들으면서 왔는데 7월 이후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6월 3주차, 4주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만 보면 요 S&P 500 여기 세 번째고요. 나스닥이 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기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왼쪽은 러셀 1000 밸류, 러셀 2000 밸류입니다. 러셀 1000은 다들 아시죠? 1등부터 1000등, 2000은 1000등부터 3000등입니다. 그게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올해 덜 떨어졌단 말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8인데 이번 달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0.7, 1.6% 올랐어요. 반면에 러셀 1000 작은 거 1등부터 1000등의 그로스, 러셀 2000의 그로스 이것들은 올해 들어서 26%, 27% 마이너스지만 최근 한 달 거의 뭐 한 달이라고 보셔도 맞을 텐데 조금 더 높을 텐데 3.4%, 3.8%, 2.6% 상대적으로 조금 이기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앞으로도 이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남중 의원을 믿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알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지금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앞서 문남중 의원이랑 얘기한 거랑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니까 끝까지 오늘까지 현황 감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네. 참 네. 시장에서 다행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뭐 매출은 좀 올라도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좋으면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 가장 큰 거가 레비뉴고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주당 이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 그 화면 잡아 주셔야 되는데 컨센서스가 되겠고요. 이게 액츄얼 오늘 발표된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초록색이 비트한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해서 비트가 많으면 좋은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스가 적은 거, 미스가는 예상 못 미친 겁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비트했던 거나 미스했다는 것이고요. 빗과 미스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골드만스는 2.5% 정도 올랐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출과 이익 모두 약간씩 모자랐어요. 매출도 약간 모자랐고 이익은 마이너스 2.7% 났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물론 이것도 조금 더 낮다가 뭐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요즘 미국 주식에 소비가 어렵다, 인플레가 이러다 보면 얘기 나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소비 상황을 얘기합니다. 뭘 갖고 있냐면 왜냐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JP모건이 예를 들어서 IB 은행의 최고라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매금융의 최대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항상 신용카드 고객이 제일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 소비가 이번 분기에 17%가 늘어났습니다. 얼추 보시면 이번 달만 보시면 이번 달 엊그저께 말게 보면 9%가 늘어났. 소비자 물가 올랐잖아요. 물론 그 전에 약간 낮았지만 뭐 8이건 9건 9%니까 이거는 이제 액면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어떤 그런 인플레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한 건 맞겠고요.
연료 소비가 42%, 이번에 38%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 딱 여기만 봐서도 느낌은 알 것 같습니다. 실제 금액 베이스 대비 그쵸. 물량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쵸. 그게 보시면 2, 3% 포인트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모든 주유사 평균은 1%. 코스코 주유소가 20% 초반. 이게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42%가 늘어났고요. 여행 및 레저가 4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일이나 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돼서 뭐 시간 따로 한번 특집으로 준비해 보고 있는데 네. 여튼 카드나 소비에서 지금 어디냐 굿스냐 서비스냐 여전히 서비스가 압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서비스도 약간 꺾여 있지만 서비스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 제품 소비는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자체 오늘 조금 더 올랐다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강보합으로 마감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티그룹 비롯해서 은행주가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그 이후에 주가 추이가 어떤지가 궁금한데 그 이유는 사실 그 향후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JP 모건이 네.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여전히 시장관도 발표했고요. JP 모건을 딱 얘기할 때 보면 실제로 우리를 보면 대선 중단금 많이 쌓은 거 이런 네. 것들 얘기했고 매출이익 다 못 맞췄습니다. 여튼 지금까지 그 이후 보면 JP 모건만이 마이너스고요. 나머지는 많건 적건 좀 플러스가 나 있다. 물론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시티그룹이 지난 금요일에 덕분으로 주짓수.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시티그룹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사실 그 실적 발표에 처음 신호탄을 쏘는 금융주, 은행주들의 흐름이 좋으면 그 시즌에 대해서는 좀 분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 네네. 이번에는 사실 근데 좀 결이 다 다를 것 같아요. 특히 빅테크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좀 많아서 어제도 보니까 좀 네. 금융주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빅테크 종목들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건 애플의 영향을 네. 끌어내린 거죠. 참고적으로 애플은 이제 다음 주에 발표, 실적 28일 날 발표. 발표할 거고요. 테슬라랑 넷플릭스가 이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발표하지 하죠. 않습니까? 여튼 이런 관심들이 많은데 역시 이번 주에는 뭐 테슬라보다는 역시 넷플릭스가 네. 가장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특히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약간 예외라고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의 소위 자동차 회사들은 실적 어닝 발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 다음 날이면 특별히 판매 토요일 날 대수. 아니면 판매 대수가 나옵니다. 판매 대수가 우리는 크게 보면 자동차 판매 대수만 나오지만 자세히 거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네시스에 뭐 2.5리터의 엔진 있고 3리터의 뭐 그 안에 뭐 분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싼 라인 네, 네. 다 나옵니다. 어떤 라인이 많이 팔렸는지 그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동차 회사는 특히 실제로 보면 생산 판매가 있는데 결국 판매 변수거든요. 다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판매 변수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생산의 생산의 변수. 생산되면 다 팔리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아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은 극히 예외고 다른 IT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복잡하죠. 그리고 재고가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하는 것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이번 주에는 가장 큰 관심은 넷플릭스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대표 판 기업들이 또 넷플릭스 제휴하고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업 관심이 아마 여기 오늘 보신 분 중에서도 오늘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서 기쁨을 만끽하신 분 계죠. 또 보여주는 주식수는 20배가 됐잖아요. 그게 알파벳이죠. 근데 알파벳은 오늘 결국은 2.5% 떨어졌습니다. 네. 시작은 괜찮았어요. 시작은 괜찮았는데 결국 역시 흘러내리면서 2.4% 떨어졌는데 사실 알파벳뿐만 아닙니다. 금년에 주가 분할한 대표 기업들이요. 그게 바로 아마존과 쇼피파이잖아요. 이게 이제 딱 아마존이 주식 분할 발표는 늦게 했지만 그 액션은 이제 실질된 거는 먼저 했죠. 그 지난 5월 말 뭐 6월 초 그때 했잖아요. 그때 보시면 스탁 스플릿 한 다음에 계속 약간 떨어졌다 반등했지만 그 이하로 가 있고요. 네. 쇼피파이는 얼마 안 됐는데 쇼피파이도 계속 약간 흘러내리는 분위기 때문에 역시 금년의 효과는 주가 분할 기업들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역시 이거는 하나의 전체적인 시장이랑 맞물려 떨어지고 이게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이 소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수점 거래를 많이 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지금 시장에서 주도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 약간 회의 그리고 가치주로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에서 약간 큰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남은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테슬라죠. 네. 테슬라 8월 초에 주주총회 갖고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겠고 그 안에 이제 약간 밈스탁에서는 AMC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고 앞으로 또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관심보다는 과연 아마존과 지금 알파벳이 과연 다우 30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우 30에 편입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물론 테슬라도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겠는데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뭐가 들어갈지 제가 봤을 때 아마존과 알파벳 두 개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건 완전 뇌피셜입니다만 네. 그럼 이제 뭐가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어찌 됐건 아마존이 됐건 알파벳이 됐건 그런 테슬라가 됐건 만에 하나 들어가면 당연히 호재 인식하는 그렇죠. 건 수급 맞다라고 유입이 되니까요. 당연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주식 분할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주식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워낙에 가볍게 더 뛰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 뭐 판매 대수며 실적이며 고공행진을 펼쳤던 시기이기 때문에 잘 맞물렸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아마존과 구글 또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꺾였던 그런 영향 속에서 주식 분할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덜해 보였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2분기 실적 시즌 뭐 얼마 안 되었습니다. 35개 네. 기업이 지난 주말까지 발표됐는데요. 그때 업데이트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본 게 있고 팩트셋이 있고 블룸버그 기준이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인용하는 것들인데요.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이번에 실적 시즌에 2분기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지난 주말까지요. 35개 기업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80% 정도가 기대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국은 최근에 10년 동안에 딱 한 번, 그것이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컨센서스보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평균이 8.5에서 8.8% 정도 컨센서스보다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1이 나오고 있지만 사안이 나오죠. 이보다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신뢰감이 장기적인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2분기 이익 규모가 잠깐 좀 말씀드렸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이익 전망 보면 4.1에서 4.3으로 넣었다가 지난주에 4.1로 팩트셋 기준입니다. 좀 줄어들었고요. 3월 말 전망 5.9에서는 많이 내려가 있죠. 3월 말 최근 3개월 동안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도 지금 $230 언저리에서 한 3주째 하향되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지만 많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겠고요. 요거는 251달러까지 갔던 건데 248, 249입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매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리세션이 들어가면 리세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잠깐 들어가는 마일드한 거냐. 그러니까 마일드한 거. 예를 들어서 마일드한 거는 우리가 많이 보셨던 것이 지난번에 코로나19 때고는 아주 약하게 마일드 심튼 그럴 때 마일드잖아요. 약하게 그런 거인지 아니면 심각하게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마일드건 시비어건 심각한 거는 평균 15%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년 동기들일 수 있고 내년에 보면 또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올해 간다는 사람은 230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고 내년에 간다는 사람은 250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행입니다. 8.8% 정도의 예상 수익을 초과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되면 9에서 10% 정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딱 보시면 2020년 1분기죠. 2020년 1분기가 딱 요때입니다. 요때요. 여기 좀 약간 보이시면 흐린색이 예상이고 네. 까만색이 실제거든요. 까만색이 다 크죠. 네. 이게 바로 실제 발표치가 더 좋게 났다는 겁니다. 딱 요때 한번 2020년 1분기 실적보다 안 좋게 났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이남훈 교수님도 그러셨고 네. 위원님도 그러셨고 예상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월가잖아요. 네네. 항상 그래서 좋게 보이게 만드는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게 또 실적 시즌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회사 차원에서 경영진의 마인드고 제가 뭐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의 경영진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장밋빛을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죠. 우리는 네. 부풀려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닝에 대한 이런 수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보면 어닝 빅테이터, 어닝 쇼크 이런 것들이 늘상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표 기업들인 삼성전자 워낙 플렉처신 심한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는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미국은 늘상 이렇게 좀 보수를 발표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 때마다 어떤 가이던스 이런 걸 가는 말씀드리면서 하도 저희가 오랫동안 보니까 회사의 성향이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기업 중에서 최고로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젠슨한 같은 경우 엔비디아는 그냥 자신감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차이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톤은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한두 번 보시면 안 되고 꾸준히 보시면서 그런 가이던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어 그 눈높이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만 이번에 신뢰도나에 따라서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16.3배에서 지난주에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15.8배인데 만약에 지금 어닝 자체가 신뢰도가 나쁘지 않고 이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엄청 싼 겁니다. 다만 눈높이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이 아니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요. 금년에 최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익 조정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익 조정 비율이 금년에 지금 지난주에 보면 올린 기업은 30%밖에 안 되고요. 내린 기업 7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을 이렇게 낮췄다라는 거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보수적으로 잡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29달러다. 네. 내년 250달러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자, 실적 시즌은 지금 초반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 은행주 실적은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인데 부디 우리 시장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비트 그 글자를 좀 많이 보기를 염원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발음 한번 꼬여야 여러분들이 잠이 좀 깨실 것 같네요. 저도 방금 전 발음 꼬이면서 잠이 좀 깼고요. 여러분들 이제 출근길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